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상당히 격정적으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기된 문제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한 조그만 커피숍, 지난번에 했었던 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취재진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호텔로 옮겼습니다. 그 호텔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인터블고 호텔이라고 대구에 좀 큰 호텔로 옮겼는데 윤미향 당선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기자회견 시작했는데 준비한 부분도 처음 이야기했고 또 기자들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대협이 정말 생명을 걸고 끌려간 위안부들을 팔아먹었다. 그리고 쉼터 화려하게 지어놨더라. 별로 달갑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의혹들은 검찰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는 정말 재주만 부리고 돈은 정의연 이런 데서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2015년에 일본에서 돈이 들어온 것도 비밀로 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쭉 들어보면 우리를 이용해서 정의연이나 이런 데서 기부금 막 받는 건 많이 봤는데 난 그럴 때마다 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랬는데 다니면서 배고프고 그러니까 뭐 만난 것 좀 먹자. 그렇게 얘기하면 돈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것들 상당히 섭섭하시고 속상하시고 그랬겠지요. 그랬는데 섭섭함, 속상함을 넘어서서 이런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미향 당선자와의 관계는 지난번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나 기자회견 하겠다 그랬더니 하세요. 큰 소리로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했다. 그리고 안아달라는 것 한 번 안아달라고 그래서 안아줬을 뿐이지 용서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윤미향 당선자 여전히 사리 사욕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퇴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느냐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해서 섭섭함을 넘은 어떤 그런 부분들 오늘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주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미양 씨,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한 분 오느라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 할란다.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락해서 제가 5월 7일 날 기자회견 했는 겁니다. 문을 열어도 이렇게 열어주니까 윤미향 씨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쪽 넘어갈 뻔했습니다. 놀라서. 그러면서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 뭐를 용서를 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면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예? 하든가 안 하든가 그하는데 뭐를 용서? 소위 교수를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뻔뻔치 이렇게 짝이 없어요. 지금 어떻든 할머니와 활동가를 분열시키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왔던 지난 30년의 목소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 위에 또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에 어떤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의도도 다분히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윤미향 당선자는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지금 들은 녹취는 지난 13일 이야기한 건데요. 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내용 조금 더 들어보시죠. 정신대 대책협의회는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입니다. 공자 갔다 온 할머니하고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 뭐 때문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생명을 걸어놓고 끌려가는 이 위안부를 왜 저거가 정신대 할머니 강 앞에 가지고 쭉 이용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죄해라, 배상해라 하는데 일본 사람이 뭔 줄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죠. 자, 정기환 평론가, 지금 이용수 할머니 말씀 들었는데 저 부분은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장에 갔다 온 정신대 할머니하고 우리 위안부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어요. 저희들도 이제 잘 모르고 있었죠. 정신대라고 하면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한 그 당시에 이제 강제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한 묶음으로 이해돼 왔는데, 할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도 지금까지 정신대 할머니를 위한, 이제 피해자를 위한 이런 이제 모금 활동에 저도 직접 참여했던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까먹고 있었다 또는 잊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할머니의 말씀이 지난번보다 이제 더 격해지고, 네. 또 오히려 지난번 기자회견 이후에 언론 또는 윤미향 당선인 또는 이제 여러 이제 단체에서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오히려 사실이 아니고 본인은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밝혀서 정말 대한민국 언론들이 국민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그런 호소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전체를 다 이제 들어보면서 네. 누가 이용수 할머니를 비판할 수 있는가? 피해 당사자이고 저분이 30년 동안 저런 활동을 해왔는데 오히려 저분이 혹시 나이가 들어서 약간의 기억의 착오가 있어서 또는 개인적 감정이 지나치게 드러나서 정대협 또는 윤미향 당선인을 비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일부의 시각도 있었지만, 오늘 저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 본인도 명확하게 구분했듯이 위법 사실은 검찰에서 조사해야 되고, 또 역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그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알아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사회가 할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왜 이렇게 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서 해석하지 말라, 분석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할머니가 원하는 저 내용이 맞다, 옳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이라는 전제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 다시 한 번 더 할머니의 강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노영 변호사, 저 오늘 이용수 할머니 말씀 들으면서 좀 의아했던 것은요. 이렇게 지금 정의연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왜 맨 처음에는 윤미향 당선자한테 그렇게 많이 화가 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기대가 크면 우리가 조금 더 섭섭하고 화가 많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정신대 할머니들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정말로 어떠한 그 사리사욕 없이 모든 것을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많이 믿었고 의지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사실은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의 행동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전부터 계속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다 묻혀갖고 그들의 말이 무시가 됐다가 이번에는 아예 정치계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정치계로 뛰어들려고 우리를 그동안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더 섭섭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를 30년 동안 이용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네, 있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배신자라는 말이 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신대 할머니들 혹은 위안부 할머니들, 성노예 할머니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지금 그 윤미향 씨나 정의연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 문제가 있었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힘든 과거를 가졌었고, 일본들이 우리에게 사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데는 참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국민들에게 어떤 올바른 역사관을 주는 데도 사실 기여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들이 이용당했다라고 자꾸 느끼는 거는 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엇을 이용당했다고 할머니들이 느끼는지를 먼저 구분해서 좀 확실히 따져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배신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떼너임에 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게 되면 본인들을 앞세워서 뒤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게 한 번도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진작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게 매우 섭섭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아 이러려고 했구나. 우리만 이래서 안 들어줬구나라는 게 더 확신이 됐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서 그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배신인가를 또 역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 될 것이다.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게 필요가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성노예라는 표현도 본인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바꾸는 것 동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건 자꾸 제가 말해서 죄송한데요. 여자들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호칭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거는 사실 되게 부끄럽고 슬프고 슬프죠. 속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자꾸 까발려져야지만 당신들의 아픔을 국민들이 알아줄 겁니다라고 네. 해서 아마 했겠죠. 근데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에게 온 게 없다면 사실은 이건 배신인 거죠. 할머니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만큼 할머니들의 마음을 더 어루만져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최혁재 변호사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나 같아도 좀 속상하고 화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속상한 문제를 초월하는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이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3번의 아주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예. 어린 나이에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 보면은 15살에 끌려갔다는 거란 말이에요. 15살에 끌려가가지고 이 문제는 전쟁 범죄예요. 그 세계적으로 그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전쟁 범죄로 다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참혹한 전쟁 범죄의 피해자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범죄가 있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그걸 갖다가 드러내서 91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누가 피해자 할머니를 곰으로 만들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문제인데 피해가 2가지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물질적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정식적으로 그 충심에 그 깃들인 그런 사과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고 물질적으로는 그 피해자 할머니들이 잘 생활 안정하고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해가지고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이 두 부분이 다 지금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위안부 피해자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 법의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 목적은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상 규명을 갖다가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재반 조치들을 갖다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해야 되고 사실은 뭐 윤미향 당선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해온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성철 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점을 특히 주목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할머니께서 끌려다녔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14살 때 일본군에게 끌려갔는데 30년 동안 윤미향한테 끌려다녔다. 나는 또 이용당했다. 그런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의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모금 그리고 어떠한 행사들 그거에 이용당했다라고 얘기하신 건데요. 이 부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분의 그 아픈 상처를 감싸 안고 치료해줘야 되고 일본으로부터 명확한 사죄와 배상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신들의 돈이라는 것과 권력이라는 그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할머니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건 2004년도부터 신미자 할머니, 그다음에 김복동 할머니, 그다음에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다 증언하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의연 자체 내에서는 자체 개혁을 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모금 활동하러 다녀서 저녁 늦게 맛있는 것 좀 사달라고 했는데 돈이 예. 없습니다라고 한 부분, 그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나 슬프고 서럽고 가슴 아픈 세월을 살았는데 나중에 또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울분, 분노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할머니께서 또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또 돈을 거둬 들었으면 그 돈을 좀 제대로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심지어 내가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맛있는 것도 한 번도 안 사줬는데 안성 쉼터는 처음 들어본다. 이런 얘기에서는 정말 회계 문제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국민의 공분을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날 미국을 가기로 했는데 이 윤미하이가 모금을 했어요. 600만 원인가 했는데 할머니는 저 내 사람 아니라고 모독을 해요. 이것 또한 말이 됩니까? 제가 간다 했습니까? 이런 등등 그뿐 아닙니다. 많습니다.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쉼터를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윤미한 대표, 위대한 대표, 그 아버님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은 다 검찰청에서 다 밝힐 겁니다. 꼭 이 죄를 물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경기도 화성에서 식품회사 공장장을 하고 계시면서 제대로 좀 안정적인 급여도 받고 있던 분이셨는데 예. 건물도 때로는 수리할 일이 있으면 수리해야 되고 정원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딸의 입장에서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집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도 없고 또 누구 다른 사람에 맡기면 집을 자신의 집처럼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아버지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에는 100만 원을 받으셨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혼자 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예. 컨테이너 창고 같은 컨테이너 예, 예. 박스에서 겨울이나 여름에 가면 정말 춥고 덥고 그런 시설이에요. 이 힐링센터가 방이 여러 개니까 그 한 방에라도 지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네.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박스에 따로 그 지었다. 네. 창고에 원래 창고로 사용하던 곳에 예. 창고에 방을 만들어 좀 지내달라 부탁을 했고 예, 저번에는 저렇게 사사건건 해명을 했던 윤미향 당선자인데 오늘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교한 평론가 일단 그 이용수 할머니 말씀 들어보면 아직도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뭐 위대한 뭐 이런 표현 쓰는 거 보면 깊이 남아 있어요. 뭔가 아직도 맺혀 있는 게. 이제 마음의 상처가 보통 큰 것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기자회견에도 그대로 이제 뭐 나타난 것이고 저는 이제 윤미향 당선자가 조금 전에도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들었지만 그 자기 부친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하면서 안성 쉼터를 좀 지켜달라고 하면서 매월 120만 원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조금 전에 이용수 할머니는 지금까지 그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라고 모금을 했는데 실제로 먹고 싶은 음식조차도 뭐 제대로 드시지 못했다. 이제 이런 것들. 진위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이제 그 말씀만으로 왜 할머니가 저렇게 격하게 표현하는지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지난번 첫 번째 기자회견했을 때 윤미향 당선인이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것이 뭔지 빨리 밝혀서 할머니 억울한 걸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갔습니까? 이것이 뭐 배후 조정이 있고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 이러면서 예. 오히려 사태를 키워서 본인도 지금 감당을 못할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이용수 할머니가 정대협의 역사성과 운동성을 훼손하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해라.
누가 할머니에게 저것을 주입해서 왜 얘기했느냐고 따지지 말고 할머니가 지금 하는 행동이 운동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라면 진짜 논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대협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역사성을 무시하고 나와서 국민들 상대로 우리 정대협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은 반역사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논쟁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가 오늘 저렇게 하셨던 말씀 진실로 운동성을 훼손하고 있지도 않고요. 사실관계 밝히라고 하고 앞으로 정대협이 활동하면 이렇게 하라고 조언하고 또 일본이 사죄해야 되고 배상해야 되고 이것을 다음 역사를 짊어질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이제 알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윤미향 당선인은 숨어 있습니까? 좀 와서 말씀 좀 하십시오. 또 본인도 억울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들이 예. 좀 더 이쪽 저쪽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좀 나서셔서 본인 얘기 좀 정확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모략극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 이런 표현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할머니를 노엽게 더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뵈니까요. 할머니 연세가 93인데 1시간 넘게 기자회견 하면서도 정말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또렷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장성철 소장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기억이 정확하셨었고요. 비유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만두, 만두소 이런 예. 비유까지 다 하셨거든요. 저 할머니의 저러한 생각과 기억을 기억 왜곡이라고 처음에 공격을 했던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은 다시 한번 저 부분도 사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머니께서는 4가지 단계로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윤미향 당선인에게 속았다, 이용당했다, 양심불량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회의원 당선직을 사퇴해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분명히 이제 해명 기자회견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할머니의 얘기와 판단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머니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했던 것, 혹시나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입지, 그다음에 돈이라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느냐라고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요 집회 나가면 아이들이 돼지저금통 따가지고 모금함에 넣었다. 그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계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하루속히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노영희 변호사 오늘 윤미향 당선자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대구에 가서 할머니 만나고 또 할머니가 나를 안고 우셨다. 그렇게 얘기할 때 25일 기자회견 할 때 나도 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윤미향 당선자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근데 사실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윤미향 당선자라면 가서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내가 다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때는 현재로서. 몰랐을까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할 그때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본인을 용서해주고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할머니가 그러고 나니까 아니다. 내가 언제 너를 용서했느냐. 네가 그냥 안아달라고 해서 안 해준 것뿐이지 이건 다 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이제 아무런 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할머니의 마음과 이 윤미향 당선자의 마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 이 사안을 바라보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는 내가 그냥 가서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무릎 꿇으면 할머니가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지겠거니라고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이제 조심해서 말씀을 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7순 8순이 되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하다 보면은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사실 고마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연이나 이런 쪽에 활동하는 사람들도 물론 참 항상 좋은 마음으로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라도 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할머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나에 대한 섭섭한 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지 이런 것들을 지금 또 한 번씩 좀 되새겨보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기본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 위법한 것들이 많아 보여요. 일단 제일 가까운 게 기부금품법, 그 다음에 공익법인법도 위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돈을 갖다가 받았으니까 보조금 관리법도 위반했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뭐 이런 상상도 하기 싫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그러면은 뭐 형법이나 이제 횡령 같은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불투명한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변명은 없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걸 저는 사실 잘 못 믿겠거든요. 왜냐하면 연세가 70 넘으신 분을 갖다가 공장장 하셨는데 이런데 해서 오히려 봉사를 갖다가 하신 것이다. 이런 변명이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이 이렇게 비워져 있는데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뭐 납득이 되나? 그러면 그 큰 집을 갖다가 계속 비워놨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하지 않았어야 될 변명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 생각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 특히 왜 이런 걸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갖다 하려고 한 것인가 이런 의심부터 시작을 갖다가 했는데, 그 사이에 20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이것저것 드러나는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더 증폭이 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걸 빨리 좀 이렇게 그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 여전히 검찰이 다 밝힐 것이다라는 표현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느낌을 밝힌 것 같고요. 사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한 이용수 할머니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원초적인 것도 아니고 30년을 지내왔습니다. 한번 안아달라 합디다. 저는 생각에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안아주니 저도 인간입니다. 너무 눈물이 왈칵 나서 제가 하고 울었는데, 이걸 가지고 기자님들 명백하게 좀 기사를 내주세요. 그걸 가지고 용서했다 이런 기사 너무 황당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뭐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십니까? 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연평론가, 어찌 됐든 윤미향 당선자가 입장을 이제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안 밝힙니까? 그러면 5일 뒤에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되는데, 국회 개원 이후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나 또는 강제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또 민주당도 일단 국회 개원 때까지 드러난 사실이 없으니 일단 좀 지켜봐라. 혹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저는 높아심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민주당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인가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자, 최소한 당사자를 불러서 당에서 이게 뭐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니 대변인을 통해서 본인은 생각이 이렇지 않습니다. 또는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직접 밝히기는 어려우나 공당으로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일으킨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니 이렇다고 당에서 간접 화법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것이 생략되고, 당 최고위원 회의에 가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의견이 있더라도 괜히 당이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지 마라.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조용해집니까? 그게 지금 180석 가까운 177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지금 보여줘야 하는 21대 국회 직전의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이나 정치권 반응을 좀 따로 떼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윤미향 당선자가 지금은 가만히 있고 오늘 기자회견도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용수 할머니가 2번 기자회견했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장성철 소장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민활동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당선자고 곧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법률적인 책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면 되지만 정치인에게는 정치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들과 이용수 할머니가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숨지 말고 내일이라도 나와가지고 적절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한 정치권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확실히 이 윤미향 당선자로부터 본인의 제가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고발한 사건이 서부지검의 형사 4부 최지석 부장검사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했던 분인지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네. 강도 높게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과거에 이명박 내곡동 사저 사건을 다뤘던 그 검사이기 때문에 제가 예견을 해서 예측을 해서 어쩌면 수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사실 규명을 하고 본인의 해명을 차근차근 충분히 듣는 시간이 없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그런 거군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한 대로 뭐 아주 정광석과 같은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있고 계좌 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조금 넘어서부터 이용수 할머니의 2차 추가 기자회견이 진행된 걸 보고 들어왔습니다만은 오죽 답답하셨으면 구순이 넘은 연세에 이렇게까지 울분을 토하시면서 마이크를 잡으셨겠습니까? 그동안 바보같이 이용당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등 절규 섞인 내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저희들도 국정조사에 나서면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민주당과 함께 사실관계 규명에 나섰으면 합니다. 민주당에서 좀 선을 그어줬어야 된다. 지금 현재의 국민 감정하고 네. 민주당이 좀 동떨어져 간다. 물론 30년의 그 업적은 높이 평가하지만은 네. 그런다고 해서 이러한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이 부정에 대해서는 눈 감을 수 없다. 저는 또 다른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용수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자회견 하는데 너 와라. 네. 너 와서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라. 이렇게 되는데 아마 윤미향 당선인이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은 좀 떼놓고 생각해보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연 문제는 정의연이 좀 풀어야 되고 윤미향 당선자 문제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영천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골든타임을 지켰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좀 늦은 거 아니냐.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문제는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간단한 산수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치 경제 문제로 바꿨어요.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그 2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디서 그게 빵꾸가 났느냐. 그런 것들을 갖다 잘 보여줬으면 됐는데 여기서 1의 개념은 무엇이고 1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1이 1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그냥 어쨌든 회계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밝히면 되는 거였는데 문제를 갖다 너무 꼬아가지고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나가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보다 못해가지고 지금 2차 기자회견까지 하시게 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저런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보는 일반 국민들은 정말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런 꽃다운 그 처녀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그런 지금 이런 모습까지 보여드리게 되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곧 정의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의연이 그동안에 해왔던 활동은 이제 겉에서 보는 활동 이 정도를 아는 것이고 참 시민 그 운동가로서 30년을 한결같이 잘해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 비례시민당에서 그 당선권 안에 번호도 준 것인데 이제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좀 봅시다라고 했다가 점점 여론의 흐름이나 실제 나오는 것들이 잘 모르겠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함부로 우리는 여기서 손절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은 너무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지 맙시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이제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돼. 그러면 검찰에서 예를 들어 수사를 냈다. 비사실 공표하든 하지 않든 두 번째 기소를 냈습니다. 그건 사실관계 확인됩니까? 그러면은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사실관계 확인된 겁니까? 항소심 있고 상고심까지 대법원까지 그러면 다 가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당에서 공당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면 저는 뭐 충분히 김태년 원내대표의 얘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당선인이라는 위치는 국민들이 평가했고 표로서 일단 당선시켜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를 갖추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십시오 당에서. 그러나 사실관계 파악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사실 확인이 전제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이라는 것도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명쾌하지 않게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가버리니 국민들이 더 이제 비판의 눈길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봐주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이해해 드릴까요? 그러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나와서 하십시오. 자,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우리는 사실로 확인할 수 없으니 윤미향 당선인을 데리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공표를 하십시오. 차라리. 이게 뭡니까? 공당에 그리고 집권 여당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큰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21대 국회를 만들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생을 시켜야 되겠다고 고군분투하려는데 이게 뭡니까? 예, 장성철 소장.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집권 여당답지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야당의 비례대표 당선인이나 야당의 의원이 저런 의혹에 휩싸이면 그럼 민주당은 우리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우리 비판이나 책임 추궁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하기 전에 수많은 의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의혹을 계속 얘기하고 확산하고 공격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입장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어야지 왜 이중잣대로 사안을 판단합니까? 이것은 집권 여당답지 않고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에 맞지 않은 그러한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집권 여당으로서 저는 여러 가지 자격이 좀 미달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어떤 게 이중잣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여러 가지가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여론에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 정도 의혹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일단 한번 탄핵을 합니다 우리가. 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때 탄핵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번에 윤미향 사건하고를 어떻게 같이 보면서 이중잣대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탄핵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했을 때 이게 표결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이중잣대를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고요? 네. 예를 들면은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호텔에서 누구누구랑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스위스 계좌에는 지금 몇 조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고산병 때문에 우리가 외국 갈 때 경호원들 먹이려고 비아그라 이걸 산 걸 갖고도 상당한 정치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비아그라 가지고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공격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고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의혹 제기로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쨌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증거 자료가 나와서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과는 좀 너무 다른 입장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아그라를 말씀드려요. 샀다고 해서 비아그라 산 것이 잘못이니까 이 사람에게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그리고 것들이 쌓여서 국민적인 당시 분노가 안민석 의원이 높아졌잖아요. 말했던 의혹을 가지고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런 의혹들을 이번 확산하고 건은 쌓여가지고 탄핵당한 거 국회의원들이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뭔가 계속 윤미향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기부금을 횡령했다고 의심이 들고 공시 37억을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기부금 지출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것이 잘 됐다는 겁니까? 그러한 것이 그럼 잘못됐다 얘기 안 합니까? 그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네. 지금 자꾸 연계수당이 없는 걸 제가 얘기하시면 좀 안 돼요.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처음에 두 분 말씀하시는 것 어느 정도 제 길을 가다가 조금 갈래가 좀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계적 비교하지 마시고요. 예. 집권 여당이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한 것이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해서 어쨌든 그대 여당이 돼 있는 이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좀 더 신속하고 국민들의 좀 눈높이에 맞게 처리하자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본질과 관련 없는 부분들이 나오면 사실 이제 본질이 더 흐려지는데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너무 사실 확인만 계속 이야기하면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밝히겠느냐. 만약에 야당이 그랬어도 그랬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 그것 그렇고요.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의연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기에 꼭 일본 언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라고 했는지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잠깐만 들어보시죠. 저는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라도 해결되면 정대협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윤미향 대표의 얼굴에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대협이 순수한 마음으로 위안부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윤미향 대표의 표정을 보고서야 정대협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구상하던 해법이 정대협으로서는 이제 당신들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문 닫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윤미향 전 이사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즉각 일본에서 더 상세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상세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가짜 뉴스도 많았습니다. 가짜도. 예를 들면 안성 심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4월로 나왔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뉴스에서는 그 이현수 할머니가 기자회의 경한 다음 날 매각했다. 물론 그것은 그 메이저 언론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메이저 언론하고 그 연계되어 있는 인터넷 뉴스. 근데 그게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그 윤미향 전 이사장에 대한 그 공격으로 가고 결국은 위안부 문제 자체가 가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선노예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아마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현수 할머니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정견 평론가 이 천영우 이사장이 이명박 정부 때 이 위안부 문제 가지고 대일 교섭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오늘 저 말씀을 보면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은 첫 번째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입니다. 배상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돈을 주는 것이죠. 이렇지 않고 현금만 주면 받아갈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박근혜 정부 때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내부에서 이게 찬반 양론이 격하게 이제 달랐던 것 아닙니까? 그럼 천수석은 윤미향 당선인이 그럴 줄 몰랐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은 일본으로부터 돈만 받으면 되지 왜 우리가 법적으로 배상을 받고 사죄를 공식적으로 받아야 하느냐 거기에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는 대한민국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천수석은 정대협이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은 그러면은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저는 견해를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으로서 본인 발언하시면 됩니다. 예, 장성철 소장. 이 일이 처음 벌어졌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했던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논란이 계속될수록 일본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천영호 수석의 저런 인터뷰가 이용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냥 저런 유튜브나 인터뷰를 통해서 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요미우리 신문, 일본 신문까지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잘못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영호 수석도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의연과 이용사 할머니의 이러한 그동안 지켰던 숭고한 가치가 잘못하면 폄하될 수 있고 일본이 그런 일 없었어라고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과거에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분이 혼자서 유튜브에 이야기해서도 일본에서 퍼날을 파네. 일본 언론과 직접 인터뷰하면서 저렇게 비판하는 것. 일본 언론이 무엇 때문에 인터뷰하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 보수 우익들은 상당히 옳다구나 했을 것이 눈에 그렇습니다. 뻔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